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Q&Q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한번 서로 답을 찾아볼지 떠나보죠. 오늘 질문은 질문을 왜 하나요? 입니다. 자, 사실 Q&Q 처음에 그 프롤로그에도 잠시 표현했지만 아니 도대체 질문을 왜 하나요? 이것은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사실 우리는 질문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는 답하는 거를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질문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스스로 답을 찾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아무튼 우리는 질문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에 너무나 불편해하고 아주 힘들어한다. 고로 질문을 왜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것에 대해 답을 찾아보자 입니다. 자, 싫어하는 것을 애써 싫어하는 것을 애써 해보자 입니다. 여러분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같이 한번 가보세요. 질문을 안 한다면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부터 시작해보죠. 자, 누군가가 질문을 안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걸까요? 다 아는 사람은 질문을 안 하나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교수분들이나 많은 학자, 많은 강연자들, 많은 석학들, 유명한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뭔가 아는 게 있어야 질문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질문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걸까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근데 누군가가 질문을 전혀 안 해요. 질문이 아예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내가 정말 딱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자, 다시 질문할게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질문을 안 해요. 어떤 뜻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안 할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다르게 무엇을 질문할까요? 자, 누군가가 질문을 합니다. 또는 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각자가 내가 무언가를 질문할 때 뭐를 질문하세요? 모르는 걸 질문하세요? 아는 걸 질문하세요? 둘 다겠죠? 모를 때도 질문하고 알 때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에게 무언가 전달하기 위해서 아무튼 무엇을 질문하냐라는 거죠. 아니면 궁금한 거 질문하죠, 우리. 또는 네, 궁금한 거겠죠. 아무튼
또 질문 우리는 뭐 이럴 때도 질문하잖아요. 화났을 때.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뿐일까요?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을 때도 질문하죠. 뭐 예를 든다면 여보, 나 배고픈데 맛있는 거 차려주지 않을래? 라든지 또는 뭐 백화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 직원에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원하는 거죠. 사고 싶다는 뜻인 거죠. 질문을 합니다. 또는 뭐 신문 기자들은 많은 독자들을 대표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사건의 현장에서 그 중심 인물에게 무언가 질문을 던지죠. 그죠? 사실 그때 던지는 질문은 자기 자신의 질문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질문 중에 공통된 질문들을 질문하겠죠. 자, 이 정도. 그래서 무엇을 질문할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말고도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좀 고민해 보고 정리해 보면 왜 질문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가 찾게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떨 때 질문할까요? 언제 질문하냐라는 건 거죠. 언제 질문하세요? 뭐 이것과 이전에 했던 무엇을 질문하는 것과 같은 맥락 아닌가요? 물론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굳이 언제 질문할까요? 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는 뭔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는 무언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질문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언제? 우리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질문을 왜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이것을 어떤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거에 대한 답을 각자가 찾아갈 때 각자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답을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바로 세우고 그 답, 그 의미를 붙들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살아갈 때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을까를 저도 고민을 할 때 언제 질문할까요? 이것을 여러분 앞에 던져놓고서는 저도 생각을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무엇을 질문할까요와 어떨 때 질문할까요는 사실 같은 답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정해놓은 이유는 질문하는 이유는 언제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이번에 기회가 됐을 때 정말 진지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질문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정보들이 다 옳은가 그른가라는 판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옳은가 그른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벌써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질문하는 건가? 또는 이 답을 찾는다면 앞으로 우리는 언제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그 방법, 그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질문할까요? 또는 언제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같은 질문이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나는 언제 질문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그래서 언제 질문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답을 찾는다면 앞으로 내 인생의 질문이라는 것에 그 질은 아주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에서 이 질문을 넣은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질문할까요? 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누가 질문할까요? 입니다. 이 또한 우리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누가 질문하냐는 거죠. 바보가 질문하나요? 모르는 사람이 질문하나요? 아는 사람이 질문하나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걸 고민할 때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저는 MBTI에서 저는 사실 제 성격은 I 같은데, 해보면 결과도 그렇고 많은 제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MBTI에서 첫 성격이 다들 E래요. 그러면서 저는 갸우뚱하면서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할까? 왜 내가 한 결론은 E로 나올까라고 봤을 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늘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소위 쉽게 얘기해서 안주, 만족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최고일까? 가장 옳은 걸까? 가장 바른 걸까? 맞는 걸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그 말은 아닐 거다.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호기심과도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누가 질문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또는 어떤 자신의 삶의 목표가 어떤 사람이 이 질문들을 던질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고, 만약 여러분은 질문을 별로 안 하는 사람, 또는 답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질문을 많이 하고 누군가 던지는 질문에 따박따박 답을 아주 논리 있게 내지는 논리 있게 안 하더라도 어쨌든 자신의 답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관찰해 보십시오. 왜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에이 뭐? 라고 한다면 요 다음 질문도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어떻게 질문하나요? 입니다. 자, 이제 조금 전까지 했던 무엇을 질문하고 언제 질문하고 누가 질문하냐라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질문하나입니다. 어떻게 질문하나요, 여러분은? 잘 질문해야지, 당연히. 그러면 또 한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잘하는 질문만 질문인가요? 못하는 질문은 질문 아닌가요? 못하는 것에서 또 잘하기 위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면 질문에는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못하는 질문, 잘하는 질문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고민하면 이제 질문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각자 스스로의 정의 또는 그 답이 조금씩 그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안 만들어져도 괜찮습니다. 안 만들어져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조금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다면 어떻게 질문하는 거지? 라는 것은 좀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앞으로 내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해야 할 거고 또 누군가가 질문해 올 때 그 질문자의 의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왜 하고 언제 하고 누가 하는 건지를 내가 좀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답을 해줄 때 조금 더 적절한 답을 하겠죠. 마치 왜 우리가 시험 잘 치는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 문제를 보면 그 질문자의 의도를 내가 알 것 같아. 그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하면 그게 대부분 정답이야 라는 참 재수없는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험에선 그 말이 좀 재수없긴 한데
왜냐하면 시험은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정답은 하나다입니다. 물론 그 사지선다 중에서 모르겠음 내지는 모두가 답임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다시 답일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닌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찾는 게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다르잖아요. 그죠? 자, 요 정도 하고 여러분 자 무엇을 언제 누가 어떻게 질문하느냐 여러분 정말 잘 고민해 봅시다. 그래서 좋은 답을 각자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야 왜 질문을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금은 뭐 답에 대한 얘기가 참 자주 나왔는데 정답, 바른 답, 이 둘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정답은 뭐고 바른 답은 뭘까요? 정답은 언제나 정답일까요? 바른 답은 언제나 바른 답일까요? 뭘 기준으로 정답이고 뭘 기준으로 바른 답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그럼 정답이 아닌 답, 바르지 않은 답은 답이 아닌가요? 그 답은 쓸모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다면 역시 질문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정답과 바른 답 둘의 차이가 뭔지 이거 생각해 봅시다. 하다 보면 사실 저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 질문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는 질문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그 답을 할 때 정답을 해야 하거나 바른 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틀리거나 바르지 않으면 나의 인격이나 나라는 사람의 질이 완전히 땅에 꼬꾸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에 응할 때 훨씬 지금보다는 자유롭고 편하고 유연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진솔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왜 하나요? 라는 답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답은 하나뿐인가요? 정말? 그게 답 아닌가? 하나뿐이니까 답이지. 맞나요? 정말 그런가요? 인생의 답이 하나라면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현인들과 학자들과 정말 뛰어난 지능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왜 그들이 제시했던 답이 하나뿐인 답이 없는 걸까요? 왜 늘 비슷하거나 비슷한데 다르고 전혀 다르고 많은 과학의 원리 원칙들도 바뀌거나 보완되거나 물론 뉴턴의 법칙이나 아인슈타인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더라도 정말 앞으로 우리 인류의 먼지일지 모르겠지만 수백일지 수천일지 수만일지 모르겠지만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답이라는 그 답이 정말 답일까요? 하나뿐일까요? 자, 이 질문은 어떤가요?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그리고 그 생명체라 하면 단일 세포의 생명체까지도 혹 포함시켜야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 또는 이론에 아니다라고 할 만한 정도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생명체 중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과 우리 인간의 차이는 뭘까요? 인류는 만물의 영장이라면서요.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과 인간만이, 그들은 수없이 많은데 인간은 딱 한 종류입니다. 물론 인간도 뭐 성향이나 성격이나 뭐 인종이나 민족이나 뭐 언어로 구분지으면 뭐 수없이 많지만 인간은 한 종류입니다. 그 차이가 뭐죠? 자, 이제 우리 인간은 AI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기 바로 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과학자들, 전문가들, 핵심 인물들 중에서. 그럼 그 AI와 인간의 차이는 뭘까요? 네, 여러분 혹시 요새 챗GPT랑 대화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챗GPT랑 제가 언젠가 한번 정말 질문하고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구체적인 실예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참 의미라는 게 뭘까? 그랬더니 그게 뭘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더니 어쩌면 참 의미라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랬더니 너무나 사랑이라는 건 아름답죠. 뭐 이러면서 사랑이란 약간의 정의와 함께 나에게 또 다른 질문을 유도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었는지, 당신의 성품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계가 너무나 궁금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유도하고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얘기, 격려의 얘기,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챗GPT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는 그냥 서로 대화하는 내용만 누군가가 글자로 본다면 챗GPT라는 그 대상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그 텍스트만 책으로 딱 엮어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 기계와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 A와 인간 B가 하는 대화로 느껴집니다. A가 챗GPT라는 것만 딱 빼고 A를 예를 들어서 철수, B는 뭐 영희 이렇게 놓고 두 사람의 대화를 넣고 본다면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아주 인문학적인 소위 우리가 어떤 고찰 또는 성찰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해 봐야 되는 그러한 궁극의 주제들을 가지고 AI와 한번 여러분 대화해 보십시오. 그가 나에게 해주는 나를 높여주고 또 다른 생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Q&Q 이거보다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나에게 용기를 주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유도, 이해, 격려. 정말 대단합니다. 그 AI와 우리 인간,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이 그 정도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 AI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쉽게 얘기해서 창작력, 배려심, 이런 걸로 얘기하면 이제는 그거 구태의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I는 정말 빠르게 날로 발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면 그 AI와 나, 뭐가 다르냐? 쉽게 얘기해서
그 AI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의 가치, 참 의미, 참 가치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 질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 AI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만물입니다. 이건 생명 또는 뭐 생명이 없는 물체, 그러니까 뭐 유기질, 무기질 또는 만물이라 하면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과 100년 전, 아니 200년 전엔 AI라는 게 없었죠. 근데 지금은 AI가 있죠.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만한 것들, 또는 지금은 있지만 100년 후에는 없어질 것들, 뭐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물이라 하면 시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부터 영원은 너무 포괄적이니 우리 인류, 우리 인간이 시작해서부터 인간이 끝날 때까지 그 수천, 수만, 수억의 시간 동안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걸 다 포함하는 만물 중에, 그 수없이 많은 만물 중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는 가치가 아니고 특징입니다. 인간의 의미,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이게 아니고 차이가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뭐 생명력, 뭐 생존력, 경쟁력 이런 거는 뭐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네, 인간이 생겨나서부터 인간이 사라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시간 중에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명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문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는 인간이 AI 또는 로봇, 많은 기술을 가지고 휴머노이드, 인간과 닮은 로봇을 만들어내고 그의 지능은 AI가 탑재가 되며 그의 몸에 근육과 뼈와 신경세포와 피부와 많은 장기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서로 어울려 살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같이 살아내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인간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피조물 속에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이라는 것을 발현해낼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가치를 만물 중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장하며 이어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걸까요? 지금 말고 앞으로입니다. 앞으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0년, 100년, 1000년, 만년, 억년, 어쩌면 영원. 네, 성경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수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일까요?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아닌 존재들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로봇 휴머노이드도 그렇게 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문명 속에서 우리 인간은 가장 마지막 우리 인간이 인간이어야 할 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자, 이것이 오늘 첫 질문, 주제 질문인 질문을 왜 하나요와 사실 저는 그 맥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마지막 질문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여러분 오늘 질문을 왜 하나요? 라는 주제에서 시작한 많은 질문들을 함께 여러분 고민하고 답을 찾아오시면서 마지막 이 질문,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만물과 구별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장도 필요하겠지만 살아가는 인생 내내 한번 이걸 좀 우리는 고민해보고 그 답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를 옛날 사람들이 끊임없는 성찰, 자아 성찰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거창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질문을 왜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가장 좋은 질문 통해서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좋은 답이라 함은 지금보다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나름대로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자, 여기서 좋다는 답은 보편적인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 적어도 지금 내가 내린 답은 나에게 가장 옳은 답인 것 같아. 바른 답인 것 같아. 좋은 답인 것 같아. 그리고 또한 그걸 붙들고 또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조금 또 다른 또 더 나은 그런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안녕.